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자, 이로써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검찰개혁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내용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보안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가 됩니다.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개 범죄 범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입니다. 4대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안 시행 후 4개월대 폐지하되 선거 범죄의 경우에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서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또한 최종 통과된 수정안에서는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초에 부패와 경제범죄 중이라고 한정했던 이 민주당의 원안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선 아닙니다. 등이라는 문구는 얼마든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으로 그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들은 상식이 있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했고 수사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수청 설립 내용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국회 사개통일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설립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의 구성 결의안은 제적 177인 중에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 규모의 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임당이 합의한 일체 파기와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인지라 사실상 사개특위를 구성하는데 또다시 상당한 파열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저기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 입법안 표결에 대해 민주당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라는 말보다는 너무 아쉽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의 중재안보다도 한 발 더 후퇴한 법안, 172석으로도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개혁법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도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법안이었습니다. 물론 나름 최선을 다해주신 개혁파 의원들 덕분에 여기까지라도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이번 입법안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한 개혁 입법안을 만들어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표결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해서 공표를 합니다. 이제 민주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고문의 조속한 복귀입니다. 많은 민주시민분들께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저에게도 비대위원장에게도 이재명 고문이 출마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온 적이 없다. 하지만 당연히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 경선이 기본 원칙으로 이재명 고문의 전략 공천설이 나오는 인천 계양을 지역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고 이재명 고문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 선거가 시작이 되면 이재명 고문이 지원 유세를 와달라고 하는 요구가 전국에서 비파실 건데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니까
진짜 이재명 상임 고문이 나와서 붙어준다라면 정말 전국 선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것 같다는 점들이 있다면 삼고초려라도 해야 될 문제다라면서 여러 가지 수를 염두에 두고 공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원을 구원의 말을 들어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고문의 영향력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재명 고문이 출마하면 그 영향으로 전국의 지방선거에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고문이 먼저 말하기 전에 당에서 먼저 전략공천을 위해 이재명 고문을 모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 전 장관은 굳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당에서 여러 차례 출마를 권고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 고문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고로 이재명 고문의 영향력은 잘 알고 있지만 당내에 입성해서 이재명 고문이 당을 장악하는 게 싫은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원우 의원의 인터뷰에 이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보궐선거 출마는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보궐선거 선거구가 확정이 된 게 엊그제 아니겠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에는 아직 당내 논의가 조금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답니다. 당내에 이재명 고문의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소리겠지요. 지방선거에 출마는 반대하면서 지방선거 승리에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뻔뻔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이 지금 이재명 고문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참 보고 있으려니 답답합니다. 결국에는 또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움직이게 해야 하나 봅니다. 자, 한편 지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의장을 향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두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 라고 네 가지 없는 발언을 했었던 국임당 배현진에 대해서 윤호중 위원장은 징계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전부터 그 품성 익히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면전 앞에서 신체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이 배현진의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입 싼티가 철철 나는군요. 박병석 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는 비하 언어를 쓰다니 여성이라고 남성에게 비하 권리가 있답니까? 의원 자격 없으면 물론이고 당 최고위원회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이라고 기고만장하는 겁니까? 라고 후려치셨는데 아마도 윤석열 뺨 믿고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겠지요. 유유상종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의원직 제명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벌백계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